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제 유가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가격과 당시의 흐름까지 알아보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울 점과 미래를 통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음에도 국제적인 석유 공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석유 생산 및 추출 기술의 발전과 중동에서 더 많은 석유 생산지가 개척되어 국제 석유 시장에 대량의 원유를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이런 흐름은 1973년까지 계속되어 국제 유가는 2에서 4달러 사이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십수년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3년의 1차 석유 파동으로 장기간의 공급 안정은 깨지게 되어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전 세계의 물가 상승도 크게 일어나는 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차 석유 파동은 아랍 지역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합니다. 아랍권은 이미 전부터 석유 무기화를 추진했었지만 이전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73년에 오일 쇼크를 주도한 사람은 사우디의 석유부 장관 아메드 자키 야만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오펙 회원국들이 완전 석유 금수 조치가 아닌 매월단 5%씩만 감산해도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3차 중동 전쟁 시절의 금수 조치가 아니어서 회원국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차 중동 전쟁 때 그의 주장대로 실현이 되자 당시 3달러였던 유가는 몇 달 만에 11달러까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숫자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3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른 게 뭐가 폭등이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당시의 10달러가 지금의 10달러랑 같은 가치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3%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 지금 가치로는 유가가 8달러에서 34달러 수준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보면 34달러도 저유가지만 거의 20년 가까이를 유가가 6에서 9달러 근처에서 유지하던 가격이 순식간에 30달러 이상으로 올랐으니 경제적인 충격도 엄청나게 컸죠. 이 73년 말부터 2차 오일 쇼크가 있던 79년과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는 고통스러운 고물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올랐던 유가가 1차 석유 파동이 끝난 이후에도 예전에 평화롭던 시절로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은 채로 당시 기준으로 15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 79년에 2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2차 폭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은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신정부가 수립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78년 12월의 혁명으로 인한 파업으로 당시 하루 600만 배럴 분량이던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축소했습니다. 게다가 혁명 직후에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였고 이듬해에는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유가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40달러도 지금의 40달러 가치가 아닌 게 당시 치솟은 가격을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로 고려하면 무려 유가가 110달러 선까지 오른 것과 같은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6, 7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가까이를 평균적인 유가 6에서 9달러 시대에서 살던 전 세계인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유가 100달러 이상의 시대에 살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의 고물가 시대와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 것과 비교해봐도 석유 파동을 겪던 70년대가 현재보다 훨씬 경제적인 고통과 충격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0년대 석유 파동 때부터의 고물가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자 79년도에 미국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물가를 완벽히 제압하기 위해 1980년에 기준금리를 무려 20%라는 초강수로 인상을 합니다.
당시에 그는 여기저기서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미친 고금리라고 욕을 먹고 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70년대부터 태동하던 고물가인 망령을 완벽하게 제압한 금융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물가는 오르면서도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고 충격적인 고금리는 물가 안정에 급격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제 유가도 서서히 40달러대의 고점에서 내려와 20달러 후반대까지 나름 하락세를 보였으며 1985년에는 드디어 유가가 다시 10달러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다시 늘어나는 석유 생산량의 증가와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개발되고 80년대 중반에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어 석유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가의 급락에 영향을 준 요소로 유가, 선물 거래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의 유가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자 WTI 원유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말 그대로 하방으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유가는 90년대 초반까지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초에 유가가 다시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과 미국이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추방하는데 진행된 사막의 폭풍 작전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다시 40달러 선으로 단기간에 급등했다. 다시 안정세를 보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유가는 큰 흐름으로는 10달러 중반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동남아의 외환 위기와 한국의 IMF까지 경기가 급격히 침체 일로를 걷자 유가도 일시적으로 9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이루어내어 2000년 초반까지는 다시 유가가 20달러 위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국 경기가 급부상하자 중국발 원유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고 85년에 하방 투기적 포지션과는 반대로 이때는 상방 투기적 거래까지 겹치면서 WTI 선물의 가격은 2008년에 역사상 최고치라는 14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2008년 당시에 140달러가 넘는 유가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왔고 140달러를 찍었던 유가는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40달러라는 무려 고점에서 100달러나 가격이 내려가는 엄청난 폭락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때 당시에 선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사태로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30달러대에서 플러스 130달러대까지 올랐던 최근 2-3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대공황 이후의 초유의 사태였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여 원유 수요도 다시 증가했고 2014년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있기 전까진 유가도 다시 크게 회복하여 90달러 이상으로 회복했지만 이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의 개발로 중동 지역과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석유를 본인들이 다 쓰고도 남아돌아 수출할 양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자 WTI 선물은 2014년 이후 다시 30달러대라는 큰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30에서 40달러, 간신히 40에서 60달러 범위에서 움직이던 유가는 2020년에 코로나로 다시 대의 폭락을 경험했고 WTI 원유 선물 4월 물은 초유의 마이너스 37달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터지기 전인 유가가 2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이미 한국의 개미들도 원유 ETF나 ETN 같은 유가 파생상품 매수에 많이 물려있는 상태였죠. 유가가 30달러를 무너지자 개인들이 원유 관련 펀드 상품에 매수를 들어갔지만 더 떨어져서 20달러도 무너지자 당시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원유 관련 파생상품 ETN들이 상장 폐지되면서 결국 원유에 상방 베팅을 하던 개인들은 큰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국제유가는 또 다시 시작된 미국과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의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도 미국이 2008년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풀고 있다며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고 물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할 조짐을 보이며 유가도 이미 60에서 80달러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 수준까지만 유가가 회복을 했다면 역사적으로 참 좋았을 테지만 푸틴은 우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50년이 넘는 장기간의 역사적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시기별 순서대로 소개했는데요. 너무 두서없이 글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